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좋고 기분도 좋지 않나요? 날씨가 좋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여러 가지 내용도 보면서 자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그런 또 있네요. 내용들이. 이재용 회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이재용 선고 D-1일, D-1입니다. 삼성의 그런 사법의 족쇄가 풀릴까 말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95차례나 출석을 했답니다. 95차례. 자꾸 이렇게 뭐 단위니 법원 다니고 하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집중력이 안 되겠죠. 이렇게 뭐 송사사건이나 이런 거 연루되면은 뭐 뭐든지 다 그럴 거예요. 스트레스 겁내 받고 일도 안 되고 막 짜증만 날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재용 회장도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할 짓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누구 못지않게 많은 것을 이제 힘들어하고 후회도 할 테고 그렇겠죠. 지금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교차를 할 것 같네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삼성을 위해서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잘 해결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재용 회장이, 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도 좀 많이 도와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싫어하는 분도 있겠죠. 이재용 회장, 사법 처리 받아야 한다.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저도 당연히 뭐 인간이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다른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거국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또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더욱더 국가를 위해서 삼성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회장의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그 관련해가지고 법원의 첫 판단이 이제 내려집니다. 검찰의 첫 기소 후에 3년 5개월 만입니다. 3년 5개월. 참 징글징글하네요. 3년 5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이제 해소하고요. 뉴 삼성 구축에 박차를 가할지 재계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재계에 관심이 쏠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오는 5일에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하고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어요. 가치를 낮춰가지고 제일모직에 이제 합병되도록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징역 5년하고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벌금은 괜찮은데 이게 징역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징역 5년이.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경영 판단이다. 이게 반박을 합니다. 경영 판단이다. 두 회사 합병 목적이 부정하지 않고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런 주장인데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주주들한테 피해를 그런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언급을 해요. 재계는 선고 이후에 이 회장의 경영 족쇄가 풀릴지에 주목을 합니다. 재판은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나 열렸어요. 106차례 열렸는데 이 회장은 이 중에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주요 일정 참여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95차례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하기도 합니다. 했고요.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직후로 국한에 봐도 33차례 서초동으로 향했고 재판 일정 탓에 조부인 그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바쁜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참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추도식도 못 가고 하니까. 사법 그 리스크로 인해서 삼성의 경영 행보도 이제 제약받아 왔습니다. 4대 그룹 회장 중에 무보수하고 미등기 그 상태인 오너가 이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 회장이 유일하고
삼성이 오너의 그 사법 리스크 해소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 먹거리 발굴의 그런 우선순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중소형 인수합병하고 신사업 투자 발표가 꾸준히 이어졌는데 대형 M&A가 7년 전에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일을 못했어요. 일을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계는 그 판결 이후로 삼성의 미래 행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 회장이 그 무죄나 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뛰어야죠 이제. 무죄 맞으면 땡큐고 엄청 좋죠. 집행유예 정도 받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몸살이고 하면 되겠지만요. 이게 유죄가 떨어지면 골 때리는 거라 이게 또 유죄가 떨어지면은. 하여튼 등기이사로 복귀를 해서 책임 경영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겠죠. 무죄 나오면은. 그리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 대형 M&A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뉴 삼성 구축을 위한 인사나 조직 개편도 열려 있다. 그렇게 현재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있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어서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완전히 족쇄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삼성을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이 이제는 증대가 되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가 이제 지속적인 만큼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이 회장의 빠른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 불확실성, 경영 불확실성이다. 이재용 회장이 그래도 오너기 때문에 뭔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게 법의 사슬에 쇠사슬에 이게 족쇄가 차이는 순간은 가는 거죠. 골로 가는 거고 만약에 풀렸다 하면은 이제는 날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날아다닐 테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형 M&A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대형 M&A. 하여튼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치열하죠. HBM 관련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할 게 많아요. 뭐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가전 쪽도 그렇고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면은 오너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너의 의지. 그 옆 동네 하이닉스 보면은 그 최태원 회장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동안 일을 못했어요. 뭐 100번 이상의 무슨 재판 다닌다고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여튼 이번 1심 판결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돼가지고 뭐 무죄라도 좀 떨어졌으면 참 좋겠네요. 그 이후에 결과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